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토지 투기입니다. 토지 투기가 주택 투기가 성행한 건 투기 과열지구고요.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미래의 요건 가지고도 지금 3기 신도시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예정이라고 뉴스에 나오니까 그거 다 미리 우려가 있으니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목만, 특정 소유자만, 그 투기꾼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 있으면 박용덕 거래하는 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다고요. 또 법인이 거래하는 건 무조건 특성 법인 한 명 딱 정해가지고 이 법인이 사는 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특정 지목만, 특정 지번만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대규모로 뭐 무슨 동 전체 지정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세부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시험에 7년 동안 지정할 수도 있다. X로 출제됐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에 5년, 3년 정리되어 있습니다. 길어도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같은 시도인 경우에는 시도이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시도지사가 지정했다고요. 제가 국토부에 물어볼 때는 세종시만 국토부에서 지정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도 서울 그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도 오세훈 시장이 지정을 검토하겠다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재지정할 때는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도 해야 됩니다. 지정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을 하고 나면 국토부 장관은 시도이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험에 시도지사가 직접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등기소장에게도 통지하는 이유는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증이 없이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법에 보면 등기 신청을 각하합니까? 기각합니까? 절대적 각하 사유죠. 각하라는 건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각은 심사해보고 인용할 수 없는 걸 기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됐습니다. 각하된 게 아니고 탄핵 요건은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탄핵 사유라고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좀 바람직하지 않죠? 미국은 대통령도 다 선거운동하죠. 미국은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선거운동 할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못합니다. 대통령 되고 나면 뭐 민주당이 많이 당선되겠으면 좋겠다 이 말 해가지고 탄핵됐다고요? 물론 기각되긴 했지만. 자, 그래서 각하사유, 그래서 등기소장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허가구역을 알아야 그 허가구역에서 허가증 없이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각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통지해 준다고요. 그 등기법에서 절대적 각하사유가 또 뭡니까? 등기 관할을 위반한 경우,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 아예 심사할 필요도 없죠. 자, 허가 대상 계약은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입니다. 예약.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무상계약은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허가받아야 되는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답이 지상권이 답이었었는데요. 가정답에서 옛날 공법 시험에 이게 2017년도까지는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답이 지상권이었는데요.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왜? 지상권은 치료가 요소가 아니어서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모두 정답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이지만 지상권은 치료가 요소는 아니다. 무상치료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지상권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두 정답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시 그런데 시험에 나온다면 다음 중 허가받아야 되는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권 나오면 답은 그래도 또 지상권이라고 해야 되죠. 상대적으로 유상인지 무상인지 표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 객관식은. 자, 허가 기준 면적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주거지역하고 미지정 60, 상업공업은 150, 녹지 200, 농지 500, 기타 250,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함겠지.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죠.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지금 뭐 재건축하고 서울의 모아타운 이런 데 보면 도로를 막 지분으로 쪼개가지고 팔고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주거지역이라면 60제곱미터인데 10%면 6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하고요. 허가 신청 무조건 이거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했잖아요. 비규제 지역인 경우. 이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허가 신청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15일 이내 이렇게 해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자, 허가 처분을 받고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시험에 나왔어요. 왜 우리 동네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목동만, 옆에 동네는 안 하고. 이거는 이의신청 안 된다고요. 단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 보통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는 거는 느낌이 오는데 허가에 대해서 왜 이의신청하냐. 정강훈 목사님 그 무슨 사우나 건물을 교회한다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했어요. 옆에 주민들이 지금 알받기 하는데 뭔 소리 하냐 막 하고 계속 국청에다 민원 제기를 미리 한 거예요. 그 허가 안 하고 불허가 처분했어요. 만약 허가 처분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왜 허가 내주냐. 알받기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그 정강훈 목사 교회 부지 빼고 아마 재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그런 게 많아요. 그냥 웬만하면 해야지 너무 버팅기다가는 그만 빼버리고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서로가 안 좋죠. 그 개발하는 사람도 안 좋고 그 제외된 사람도 안 좋고요. 자,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항상 공법에도 매수 청구가 있는데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입니다. 여기도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팔았으니까 이제 낮은 가격이라도 파는 거죠. 근데 선매라는 거는 먼저 사는 게 선매예요. 개인이 살 사람이 있는데 국가 등이 먼저 자기가 사겠다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매를 하면은 그건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시세대로 먼저 산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1억 살 사람이 개인이 있는데 내가 공시지가로 5천만 원에 먼저 살게 이러면 협의가 불성립되겠죠. 그래서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요. 그 다음에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암기 프린트 32번에 6번에 있습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대체토지 취득, 주거용, 복지시설, 편익시설 2년이고 사업용 토지 4년이고 현상보존 5년입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6번에 있고요. 요약집은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138페이지 맞아요? 페이지수 138페이지 요약집 맞냐고요? 요약집 보고 있는 분도 있는데 안 가져왔어요. 138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예, 맞네요. 138. 요약집, 문제풀이책, 암기 프린터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7, 8월. 요약집하고 암기 프린터는 계속 가져오셔야 돼요. 9월, 10월도. 요약집하고 암기 프린터는. 페이지 맞죠? 이제 교과서 페이지는 10월달 시험 볼 때까지 교과서 페이지는 적지 않는다고. 교과서는 집에서 참고로 보시고, 두꺼우니까 요약집하고 암기 프린터는 계속 가져오시라고요. 9월, 10월은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40문제씩 풀 거예요. 그 해도 요약집하고 암기 프린터는 가져오시라고.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자, 이의신청입니다. 140페이지. 이의신청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시험에 나왔고요. 1개월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1개월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처분청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며칠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청구입니다. 매수청구도 역시 1개월 이내,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1개월 이내 할 수 있고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입니다. 물론 시험에 이게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10개 넘게 있는데 그걸 암기하는 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건 틀려야 돼요. 만약에 또 나온다 하더라도 다 암기할 수가 없다고요.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거는 제외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입니다. 암기 요약집 138페이지.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5개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 농지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뉴스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용도 변경 안 하고 숙박시설인데 주택으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이잖아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10%씩 부과하겠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라고는 안 나오더라고 뉴스에. 10%씩 매년 부과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10년만 지나면 특히 남양주 이런 데 아예 입주자 대표회의까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광고에는 보면은 뭐 그냥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장기간 뭐 레지던스 살 수 있다,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걸 소송을 해도 허위 광고로, 가장 광고로 무효, 계약 무효, 103조에 의해서 무효다라고 주장했는데 무효라고 판결받은 한 건도 없어요. 다소 가장 광고이기는 하나 수분양자로서 확인하지 아니한 가실이 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취소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판례 입장이에요. 다소 팔 사람은 약간 가장 광고 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계약 잘 안 되죠. 이거 할 사람 줄 서가지고 있다. 줄 안 서고 있어도 그런 식으로 약간은 거짓말 하는 게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특이한 게 벌금 같은 거는 한 번 위반하면 벌금은 한 번밖에 안 냅니다. 위반한 한 건 가지고. 근데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그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 안 하면 계속 부과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이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오피스텔하고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주차 대수가 다르고 그 다른 건축법 규제, 우리 건축법에서는 용도 변경 쉽게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건축법에서는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또는 뭐 그냥 가능한 걸로 돼 있죠. 건축법상은 가능해요. 근데 다른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요. 정화조를 더 큰 걸 묻어야 되고 사람이 계속 살면은 숙박시설은 또 비어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 주차 대수도 다르고요. 주차장법에도 위반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험 볼 때는 건축법상은 가능한 걸로 돼 있지만 건축법엔 되지만 다른 법률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안 된다고요. 현실적으로는.
그 지금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게 1%도 안 된대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주차 대수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하 땅을 어디 옆에 살 수도 없는 거고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이제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사용하라고 이행명령을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 또는 구두 X 반드시 문서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행을 해버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된다. 시험에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30일입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에 있습니다. 아까 토지거래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였죠. 이게 헷갈려요. 같은 이의신청이라도 달라요.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선매,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선매 협의 절차는 소유권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 토지는 선매 대상 토지이므로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줄 수 없으니 기다리십시오. 선매할 사람을 정해가지고 통보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 이내 선매자 LH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주면 15일 이내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시세고요.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이용하고 있는 토지 하면 X입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면 X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를 했죠. 거짓 해임 허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거짓 해임 임대차 신고,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죠. 1번부터 4번까지는 가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이고요. 5번, 6번은 50만 원이죠. 포상금이 5번, 6번은 50만 원. 가태료 금액의 20%인데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그 한도액에 걸리는 거는 1번밖에 없어요. 1번 하나만 한도액에 걸립니다. 1번은 10% 이하 가태료잖아요. 그럼 20억짜리 거짓 신고하면 가태료가 2억이잖아요. 2억. 그럼 가태료가 2억이면 2억에 얼마라고요? 20% 하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인데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고요. 1,000만 원. 1번만 한도액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 조건 아까 말했는데요. 모두 적발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되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5번은 기소유예 공소제기돼야 되고 6번은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자, 1번부터 4번 거짓 해임 4개는 가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이고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 했고요.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 신청하면 포상금 지급 신청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입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아니고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대행하는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인중개사법은 50%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지급 방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균등 배분,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할 때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고발한 경우,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 고발한 경우, 익명 가명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익명, 이름 없이 신고한 경우, 가명은 가짜 이름으로 하는 경우. 뉴스에 보니까 사기꾼들이 개업공개사가 물론 사기쳤던데 경기도 오산에서 보니까 건물주 이름으로 단체 통장을 만들었더라고. 단체 통장을. 단체 통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저는 단체 통장 만들어봤어요. 제가 산악회 회장을 했거든요. 리치 트래킹 해가지고 통장 만드니까 만들어주더라고. 리치 트래킹. 부자 리치 마운틴 트래킹 클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영어로 써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 부자들 뭐 산악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회장해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만들어 주더라고. 통장. 그 통장 만들려고 하니까 그 대신에 뭐 정강 같은 거 규약 같은 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예? 사업자도 있어야 된다고요? 규약 같은 거 달라고 사업자 등록 달라 소리는 안 하던데. 그 규약 사업자에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럼 그냥 규약 같은 거, 규약 같은 거, 규약 안 주도 그냥 해주던데. 규약 없네. 금액이 높으니 난 줬자는데 처음 만들 때. 그러니까 집주인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그냥 내 너무 쉬운 경제 연구 모임 뭐 하여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그냥 이렇게 모임 이름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주인 이름을. 박용덕은 만들 수가 없겠네. 뭐라고? 박사들의 용기 있는 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예를 들면 아니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단체 이름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아니 뉴스에 나왔더라고. 개업공개사가 그래. 주인 건물을 관리하면서 건물주 그냥 통장을 단체 통장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뭐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카카오뱅크에서 그 통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냥 주인 건물주 통장을 다 만든 거예요. 그냥 단체 통장으로. 그냥 박사의 용기 있는 덕을 가진 사람들이 뭐 그냥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런 단체다 해가지고 이름 만들어 달라 해놓고 제가 건물주라고 그러면 세입자한테는 전세라고 해가지고 건물주 통장으로 입금시키라 해가지고 입금시키고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월세 주고 돌려막기 하다가 지금 몇 억 터졌어요. 지금 오산에 한번 치봐요. 지금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오산 단체 통장 이렇게 한번 치봐요. 단체 통장 오산 단체 통장 이렇게 치면 나올 것 같은데 검색. 이 오산 골동이라는 데가 1200개가 있어요. 건물이 안 나와요. 오산 단체 통장 그런 거죠. 그런 거 돼 있죠. 주인 이름으로 그 은행에서 카카오뱅크에서 만들어주나? 농협은 안 돼요. 옛날에 내가 농협에서 리키 마운틴 트래킹 클럽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니까 규약이나 뭐 이런 거 뭐 규칙 같은 거 이런 거 달라더라고. 해칙 같은 거 있으면 그 해칙 없는데 그냥 뭐 침묵해 몇 명 하는데 뭐 해칙이 어디 있어야 하니까 그냥 해주더라고. 사업자 등록장 동의까지. 그럼 어떻게 오산에는 어떻게 만든 거야? 그럼 카카오뱅크에서 만들었나? 어디 농협에서 만들었어요? 저도 직농협에서 옛날에 했는데 옛날에 할 때는 그냥 해주던데 어쨌든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지금
단체 통장 또 이런 거 나와서 이제 더 안 해줄 가능성이 있겠네. 이제 앞으로는 나와 있죠. 그 주인 이름 그냥 통장, 단체 통장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박용 그 건물주 이름에 따라 다 만든 거예요. 뭐 무슨 무엇을 사랑하는 모임 뭐 그 다 뭐 그냥 하여튼 주인 이름대로 그냥 그 정아현이면 뭐예요? 정다운, 아름다운 그 정말 아름답고 현명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 제가 아까 박용두가 뭐 박사들의 용기 있는 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고유증? 고유증이 뭔데? 고유증은 고유번호증은 그 사업자 등록증하고 같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같은 거는 이제 고유번호가 있거든.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 사람 보니까 뭐 건물주마다 다 만들었던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뉴스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정말 아름답고 현명한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그 세입자들은 등기사항 정리서 보니까 정하연 돼 있고 통장 정하연 돼 있으니까 그냥 입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금시킬 때 그냥 통장 번호만 불러달라 하지 말고 통장을 보자고 해야 돼. 그러면 통장 최근에 만드는 건 의심해야 돼요. 평소 거래하던 거 뭐 다른 데 이체되는 거 연결 계좌 막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 주거래은행 통장에 입금시켜야 돼요. 그래 몇 번째 재발급 몇 번째 됐는 거 그거 다 나온다. 그런 거 여러 번 재발급된 거 그런 게 좋은 거라고. 나는 지금 60몇 번 재발급됐어요. 2000년도에 만들었는데 25년 썼는데 60몇 번 재발급됐다고. 그런 통장이어야 된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래가지고 매덕 부에 돌렸어요. 지금 이거 건물주 통장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뉴스에 이렇게 개업공개사가 사기친다 이렇게 나오니까 수험생들이 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줄어드니까 오히려 지금 시험 보는 분들한테는 유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게 신설됐습니다. 작년 말에 신설됐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시험은 그냥 법조문 있는 대로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신고 위반으로 징역, 벌금, 형벌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이 조항 말고는. 왜냐하면 신고라는 것은 적법 요건을 갖춰서 신고하면 무조건 행정관청이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행정법상 의미는. 그 신고 위반은 가태료나 행정처분이었는데 행정형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본 법조문 중에서는. 이것도 또 애매해요. 검사가 잡아넣으려고 마음먹으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것만 갖다 붙여버리면 징역벌금이에요. 이거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예요. 이거 해석하기 다르잖아. 근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 아닌데 굳이 거짓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죠. 그럼 이거 긁고 넘어지면 검사가 잡아넣으려고 마음먹으면 이거 긁고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군문, 천생야 이 5군데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3개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이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2개를 특히 주의하시고요. 거짓 신고한 경우, 이게 옛날에 5%, 작년에 5%였는데 10%로 바뀌었습니다. 10%, 최대 10%입니다. 무조건 10%가 아니라 그 금액에 따라서 위반 기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 구체적인 거는 대통령령에 있는데 구체적인 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시험에 절대 안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10년 동안 안 나온 거는 힘 뺄 필요 없다고요. 나오면 틀려야 돼요. 강사도 100점 못 받는 과목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은 학개론하고 2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매매 제외, 이 말은 매매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3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매매는 제외고요.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자, 전자문서 불가능 암기 프린트 50번에 있는데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일방이 거부해가지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 변경 신고, 분양 가격, 선택 품목 변경 신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신고, 휴폐업 신고, 이런 거는 특히 시험에 휴폐업 전자문서 안 된다 출제됐습니다. 휴업 폐업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죠.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153페이지 문제풀이책. 응? 153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뜬 거예요? 없죠. 우리 책에는 없는 것 같죠? 없네요. 기출문제는 어쨌든 28회 때 출제됐습니다. 허가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박스에 4개 아니면 3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억, 니은 이렇게 나오는 게 실제 시험에는 동그라미 기억이 아니라 그냥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처음에 효력은 5일 후에 발생, 재지정, 축소, 해제는 즉시 발생이죠. 자,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 수용, 이런 거는 허가 구형을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용, 주택용지 2년간,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간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명령을 받고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이 지금 모든 과목 이렇게 빡센 문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학개론도 19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어요. 빡센 문제. 이것도 없죠.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출문제 3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구두는 안 되고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옳은 것입니다. 이게 맞네요.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합니다.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아까 있었습니다. 30일 이내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 그 다음에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된다. 이행을 하더라도 1년에 2번씩은 건축법이 1년에 2번씩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무조건 2번이 아니라 2회 범위 내에서니까 한 번만 부과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어요. 그 현실적으로 거의 한 번만이 하더라고요. 건축법도. 근데 시험은 2회 범위 내에서예요. 2회 범위 내에서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선거로 당선돼야 되는데 함부로 계속 부과는 못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 개업공개사들 연수구에 가보면 전부 다 시장군수구청장들
시의회 의장들 나와서 인사해요. 개혁공개사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잖아요. 손님들 모여가지고 저 인간 떨어뜨려야 된다 자꾸 이렇게 소문나면 안 좋잖아요. 연수교육 하러 가보면 한 30분 동안 기관장들 나와서 인사해요. 시장들 나와서 인사하고, 양평은 군수 나와서 인사하고. 양평 군수가 뭐 저도 몰랐는데 그 인사하는데 보니까 여주경찰서장 했다더라고. 자기가 여주시 경찰서장 하다가 군수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행강제금도 2번씩은 부과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건축법은 시험에 나오면 2회 범위 내에서, 요거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2번씩 X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30회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최초 이행 의무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최초 이행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입니다. 이행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자, 그 다음에 의무기간 5년 지나고 나면 부과 못합니다. 최대 5년 범위 내에 서가구역이 최대 5년이잖아요. 최대 5년이에요. 주택용지는 2년, 사업용 토지는 4년. 그 의무기간 범위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 부과된 거는 이행을 하더라도 징수해야 된다. 3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100분의 20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은 최대가 100분의 10이고요.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100분의 7, 변경하면 5%, 기타 7%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답니다. 처분청에 이의신청은 14일이내 하는 게 아니라 30일입니다. 30일. 기출문제 30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들이 중요하다고요. 일단은 출제위원 들어가신 분들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2주 정도 합숙한대. 2주 정도 합숙하고 감옥당 출제위원 숫자가 학개론 같은 경우는 5명 들어갔더라고. 5명. 학개론 5명. 5명이 10문제씩 내더라고요. 파트별로 뭐 경제론, 뭐 감정평가, 이게 뭐 파트별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5명이 10문제씩 내나 봐요. 10문제씩 내가지고 상호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2문제씩 빼는 거예요. 남이 내놓은 거. 그 만약에 그 5명이 이 신청이 한 문제 들어오면 1년, 2문제 들어오면 2년간 앞으로 출제위원 못 들어갑니다. 출제위원 인력풀이 있습니다. 저는 출제위원 인력풀은 못 들어가고 제가 다른데 그 무슨 위원회 제가 인력풀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규정에 3배수 이상 인력풀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3배수 중에서 그날 아침에 오라고 통보가 와요. 뭐 심사 재건축 뭐 하는데 심사위원 오라고 그날 아침에 통보 오더라고요. 미리 통보해주면 로비 받을까봐 아침에 해가지고 뭐 오라고 통보 오더라고. 그래서 다른 약속 있으면 못 가겠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3배수니까 덜러리 많이 썼어요. 지금 벌써 2번이나 덜러리 쓰고 한 번도 가지도 못하고 덜러리만 써줬는데 그게 무조건 3배수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인력풀이. 그 출제위원도 3배수 이상 가지고 5명이 들어가면 15명 이상 인력풀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2주 합숙하면 1주 동안 교육받는 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그럼 제가 방문각 책 가지고 들어갑니까? 물어봤어요. 뭐 시중에 있는 참고서 이거 가지고 들어갑니까? 일체 못 가지고 들어간대. 알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간대요. 휴대폰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대. 근데 들어가도 그 안에서만 가능하지 밖으로는 그렇게 차단할 수 있나 봐요. 밖으로는 통화도 안 되고 카카오톡도 못 보내고 문자도 못 보내고 아무것도 안 된대요. 밖으로는. 그럼 옛날에는 저기 펜션 콘도 하나 얻어가지고 내부 수리 중 해가지고 그냥 2주씩 그냥 거기서 합숙했대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산업인력공단 건물이 부산 구포에 있대. 출제위원 사무소가. 그 여러분들이 문제 어렵게 내면 구포에 있는 출제위원 사무소 폭파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리면 좀 겁먹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국토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렵게 내면 국토부 폭파시키겠다. 시험장 폭파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속 탐지기로 가지고 막 그런 게 또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안 하면 나중에 사고 나면 또 문책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때 시험 보러 갈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갔거든. 가방도 안 들고. 그래가지고 좀 의심스럽잖아. 아무도 시험 보러 온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가져오니까 끌려가가지고 막 금속 탐지기로 가지고 비행기 탈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손 들으라 가지고 뭐 옷 벗어보라 하고 그 조사당했어요. 그렇게 시험지 어렵게 출제하면 시험장 폭파한다고 해가지고 그랬다고요.
시험장 폭파한다지 말고 구포에 있는 출제위원 사무소 폭파하겠다 아마 이러면 진짜 겁먹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했는지 글 올리면 다 아니까 잡혀가지고 처벌받아요. 제가 시켰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시키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출제위원들한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이걸 계속 강조한대요. 그러면 뭐 보고 내는데 아무것도 자료도 안 가져가면 뭐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학개론 같은 건 한 150건 정도 대학 교수들이 쓴 책이 있대요. 150건 정도 참고하고 기출문제 보고요. 그 기출문제만 보고 낸다고. 시중에 있는 아무 출판사 책도 안 가져간다고요. 그 민법 같은 거는 한 8명씩 출제위원 이렇게 그 출제위원이 과목마다 다른가 봐요. 공인중개사법은 최소한 출제위원 공인중개사법도 한 3명 이상은 되나 봐요. 그 민법 교수, 사법 전공한 교수 1명, 그다음에 공법 이게 전공한 교수 1명.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은 이게 따로 이것만 전공한 교수들이 없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저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요. 출제위원도 공인중개사법. 저만치 못해도 출제는 할 수 있다고. 책 보고 기출문제 보고 출제는 가능해요. 출제위원 출제한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합격하시겠네요. 제가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격하노? 내가 출제하는 것도 책 보고 겨우 했는데 한 과목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른 과목 다 하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자격증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못 땄다. 내가 어떻게 따노? 이러더라고요. 못 따요. 출제위원도. 자기 과목 그냥 출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걸 계속 낸다고.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기출문제 나왔던 거 계속 나와요. 한번 나왔던 거는. 실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출제하면 안 되는데 별로 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자꾸 지금 기출문제 나왔던 걸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쉽고 뭐 모의고사 이런 거 어렵다던데 쉬운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다는 건 안 나오니까 처음 들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모의고사 보면 공인중개사법 처음 들어보는 거 많아요? 많아? 처음 들어보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면. 계속 들어봤던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문제 유출된 적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출제한 지금은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모 대학 저하고 나이도 동갑인데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 문제 유출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 유출해가지고 그걸 들은 공인중개사법 강사 특강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 마지막에 쪽집게 특강하면. 지금은 학원가에 없어요. 못 버티겠죠.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는 아예 유출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시험지 팔아먹은 적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1,0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팔았다고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들어가서 떨어졌어요.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200문제 답 다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답을 다 적어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풀어보고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200문제 다 금방 풀어보고도 그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폭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된 거예요. 자기 떨어지니까 열받잖아. 돈은 주고 떨어졌으니까. 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3일 후에 혈액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죠. 녹지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10년이 아니라 최대 5년입니다. 5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60일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허가구역 불허가 처분 또는 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라고 했습니다. 1개월 이내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불허가 처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1개월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 1개월이 5번 나오죠. 선매자 지정 통지도 1개월. 암기 프린트 45번에 1개월. 4, 5, 6, 7, 8 5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허가 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32회 기출문제입니다.
강화가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지정되면 행위제한이 강화되죠. 우리 아파트가 산 밑에 있는데 그 산에다가 누가 파 심어놓고 뭐 고추 심어놓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라는지 시청에서 밭 한가운데다 편말들을 붙여놨더라고.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으로 이거 빨리 철거 안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보는 즉시 연락하라 해가지고 뭐 시청 무슨 과 해가지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추 다 뽑아냈더라고. 잘랐더라고. 무섭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니까. 밭 한가운데다 갖다 편말을 2개나 갖다 붙여놨던데. 저도 옛날에 호박 심었다가 20만 원 과태료 받은 적 있어요. 어머니가 하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호박 한번 심었다가 거름 사고 뭐 하고 해가지고 한 50만 원 들어가가지고 호박 한 개 따먹고 과태료 20만 원 내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절대 안 해요. 괜히 그 해다가 과태료만 내요. 그냥 가서 하면 모르는데 차를 갖다 대놓으면 차 넘버 가지고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 넘버 조정하면 누가 내가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차 왜 갖다 대놨는데 그럼 소명해라. 맨날 그 차 마루 그 들판에 갖다 대놨냐 소명을 못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럼 과태료 고지서 날라와 버리더라고요. 그럼 내야 돼요.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허가구역이 완화죠. 완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에요. 무슨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정해지면 정해질수록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거죠. 가장 좋은 땅은 아무 용도, 지역, 지구, 구역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안 좋죠. 아무것도 없으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하죠. 그냥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좋겠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용도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땅도 있다고 매립하거나 이러면 아직 아무것도 안 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가장 강력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한다고요.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 외에 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약 350개 정도 됩니다. 이게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뭐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보전 특별 대책지역 이게 지금 남한강 근처에는 엄청나게 지금 한 10몇 가지 행위제한이 적용되고 있다고요. 대규모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죠. 여주나 지금 양평이나 광주 이런 데는 상수원을 보호해야 되니까 5년 넘는 거 안 되고 5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죠. 5년 범위 내에서만.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인데 기출문제인데 이게 축척인데 축적이라고 오타 나와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입니다. 32회 때. 32회 때 이게 모두 정답이었어요. 축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신청했어요. 그때 뭐라고 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이게 못 들은 사람도 있다더라. 이게 사실은 감독관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오타다 고치라고 다 이야기했대요. 못 들은 사람도 있다. 이게 공정한 사회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때 아마 문재인 정부 있어요.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옛날 역대 정부가 전부 다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영원히 공정할 수 없습니다. 기회만 공정하면 되는 거지. 모두 똑같이 공정하려면 그냥 공산주의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으면 그게 공정한 거예요. 부자도 없어야 되고 그게 공정인데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냥 기회만 공정하면 되는 거죠. 결과가 공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모두 이거 오타되는 바람에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었다. 허가구역 지정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아니고 지형도면 아니고 그냥 지형도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지형도면 조금씩 달라요.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예요. 평면도, 평평한 그냥 평면, 높낮이가 안 나타나 있는 거고 지형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높낮이가 나타난 게 지형도고 지형도면은 지형도에다가 도시계획 입안 내용까지 다 적혀져 있는 게 지형도면이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형도면 고시된 때에 혈액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건 지형도면. 여긴 지형도.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하고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안 된다 했어요.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거짓 해임 허가 거짓 암기 프린트 28번 거짓 해임 허가 요거는 과태료 금액의 20% 허가 요거는 50만원 과태료 거짓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맞네요.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거 50만 원이죠. 포상금. 거짓 신고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는 하지만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기출문제 기역 니은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기출문제 패턴 박스형 1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트 28번 거짓 해임 허가 6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에 들어있는 거고요. 법정 서식이 법정이라는 건 법령에 정해진 게 법령인데 법에 정해진 서식이 없는 것. 답 3번입니다. 정정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신고, 부동산거래신고, 해제신고서, 주택임대차 신고서는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없는 것 정정신청서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서식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 없다는 거 시험에 나왔고요.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법정 서식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영수증 법정 서식 없고요. 금인계약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금인계약서도 없습니다. 시험에 거래계약서 없다는 거 시험에 나왔어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시험에 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 답 5번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옛날에 100분 5% 이하가 되는데 지금은 10% 이하. 무조건 10%는 아닙니다. 최대 10%고요. 위반 기간, 위반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까지 시험에 암기하기는 어렵다. 그냥 10% 이하라고만 하면 됩니다. 이게 3번, 4번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설됐다고 했죠. 제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 말이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1번, 2번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노란 글이 빠졌다고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참 이게 주관적이죠. 금사맘이에요. 그 배드민턴 협회 규정에도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국가 선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정당한 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다고 어떤 게 정당한 건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 위에 지시 안 따르면 그 정당한 지시에 불응했다고. 그 또 평가 점수가 높더라고. 아무리 우승해도 그 임원들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 없다 이러면 선발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양궁은 철저하게 성적 위주로 하니까 그 저번에 우승했던 금메달 땄던 사람 이번에 못 나갔잖아요. 누구지? 그 젊은 여자분 있었는데 남자처럼 머리 장상인가? 안산 맞다. 안산 장상이 아니고 안산이구나. 안산이라고 그 친구는
상관왕했는데도 이번에 출전도 못했잖아요. 안산이구나 진짜. 무조건 그게 맞죠. 실력이죠. 그냥 냉정하게 하는 게. 그럼 목숨 걸고 우승하려 할 텐데 배드민턴은 성적이 더 좋아도 못 나간 사람 많대요. 그 임원들이 평가가 얘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 그 애매하잖아. 발전 가능성 이런 거는 주관적인 요소죠. 어떻게 보면 정성적 요소입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최소한 2문제, 토지거래 허가에서 최소한 2문제, 주택임대차 신고 1문제, 외국인 특례 1문제 하면 최소한 6문제는 출제됩니다. 최대 9문제 출제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3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3문제, 그 다음에 각각 1문제. 요거는 1문제씩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외국인 특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신고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이신청, 선매제도, 매수청구제도, 이행강제금 뭐 이런 거, 포상금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 허가 절차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자, 다음 주 해야 될 게 이제 중개 실무입니다. 다음 주는 시험에 거의 많이 안 나옵니다.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주가 이제 조금 많이 나오고요. 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13번 맨 밑에 있는데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3억 이상이 아니라 6억 이상이죠. 6억 이상인 경우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13번 맨 밑에 있죠. 답 2번입니다. 3억이 아니고 6억 이상입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도 비규제 지역인 경우는 6억 이상이잖아요. 똑같습니다. 토지도 3억이 아니라 6억 이상인 경우에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전형적 패턴이 박스형 문제라고 했죠. 이렇게 28회 기출문제인데요. 건공도시 빈산주택 암기 프린터 12번에 있는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전부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죠. 아파트 분양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기억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지 건축법 아닙니다. 건축법 아니고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자, 그래서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매매계약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주지사 종목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답 2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는 정정할 수 있지만 개업공개사의 성명, 주소는 정정 안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14번 주지사 종목 2번이 정답이고요. 4번 변경신고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지분 변경 도면가기 암기 프린터 15번에 있습니다. 그 개정된 게 9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9번에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 가능합니다. 지분 변경 도면가기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 면적 세 개는 정정, 변경 모두 가능하다고 했죠. 이거 기억하고 디귿은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다. 조건, 기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변경 가능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암기 프린트 15번 지분 변경, 도면 가기 다 해당되고요. 자, 5번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틀린 것입니다. 답 5번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라 했어요. 아까 오피스텔도 주택법상은 주택이 아니지만 준주택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실제 사용 용도니까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된다고.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5번이 주택법이 X라고. 주택법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입니다. 6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국제연합도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니은은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60일이 아니고 30일이네. 상속의 경우에는 1년이 아니고 6개월이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허가 받는 것 군문 천생야 암기 프린트 27번 군문 천생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답 1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화유산,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군문 천생야 허가받아야 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과태료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이게 6개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네요. 6개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감경받을 수 있는 거 거짓 신고한 경우 감경받을 수 있고요. 예,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요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해준다. 암기 프린트 47번에 그 다음에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 해줍니다. 요거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해줍니다.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해주는 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만 하거든요. 요거는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요. 요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니까 면제 감경 대상 아니라고요. 과태료만 면제 감경 대상이라고요. 요건 좀 어려운데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객관식으로서 가장 어렵게 제가 내봤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기억하고 리얼입니다.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그 어려운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진 않지만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한번 내봤다고요. 6개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6개 다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리얼 두 개가 정답입니다. 그냥 이렇게도 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출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객관식으로서 가장 어렵게 냈고요. 요건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주거지역은 60이죠. 상업지역 150, 공업 150, 녹지 200. 암기 프린트 32번에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9번 기출문제입니다. 국고가 아니라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관여 한 자가 자기가 위반하고 신고하면 포상금 안 줍니다. 익명 가명으로 하면 안 줍니다. 아까 제가 익명 가명하면서 아까 뭐였지? 정다운, 정답고 아름다운 정아연 정답고 아름다운 정다운 정다현 현명한 맞아요. 정이 뭐예요? 정답고예요. 정직하고. 네? 정이 뭐였지? 정아연, 정답. 빨리 치봐. 정아연 뭐라고 나오는지. 정답고, 정의롭고, 아름다운고, 정의롭고인가? 정아연이 뭐지? 이게 어쨌든 익명이잖아요. 익명. 이거 가명. 익명이 아니고 가명이네. 가명. 실제 이름이 아니고. 1,500만 원 포상금 한도가 1,000만 원이죠. 한도 1,000만 원입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 받으려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뭐예요? 정하연 할 때 정의. 정의로운지 정다운지. 자, 포상금 해당하는 위반 행위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짓,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장하는 경우 요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 암기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기억, 니은 이게 32회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